저희가 저기 그 작년서부터 코너스톤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좀 만든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자면 저기 HTML5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HTML5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TML5는 저기 마크업 랭귀지의 새로운 버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HTML5는 그 마크업 랭귀지,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 디바이스 API,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까지 이렇게 모든 차세대 웹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스펙들을 망라해서 총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TML5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웹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웹으로 할 수 있는, 웹이 커버할 수 있는 그 디바이스라든가 플랫폼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웹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SKT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뭐냐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그 저희가 어떤 서비스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기기들,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화면들, 그리고 저기 그 굉장히 많은 종류의 OS들을 커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비스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놈들을 전부 다 이렇게 네이티브 앱으로 커버하자면 그 비용이 너무 드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HTML5 웹, 그리고 이런 크로스 플랫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HTML5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SK텔레콤은요, 사실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갖다 만들자면은요,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분들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구현을 합니다.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HTML5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대응하실 수 있는 개발자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분들마다, 그리고 또 개발사마다 이렇게 어떤 능숙함의 어떤 전문성의 어떤 차이가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를 갖다가 메꿔야만 어떤 균일한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코너스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메꿀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코너스톤은 저희가 뭐 이렇게 세상에 없던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제품 절대 아니고요. SKT가 HTML5를 적용해서 웹앱을 개발하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더라 하는 베스트 프랙티스의 모음입니다. 이제 그게 코너스톤 WDK의 정체이고요. 저희 코너스톤 WDK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이고요. 또 하나는 폰겟과 비슷한 하이브리드 네이티브 앱을 웹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런타임이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 베이스, 웹 베이스의 개발 환경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오픈을 안 했고요. 프레임워크하고 런타임은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적겠지만 작년 12월에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중에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저희 프레임워크를 만들면서 투트랙 접근 전략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웹을 잘 아시는, 기존에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웹을 개발하시던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기존의 기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너스톤에 있는 어떤 부품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모든 위치들을 갖다 jQuery 플러그인 형태로 패키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시는 방법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트랙이었고요. 또 하나는 MVC 프레임워크 같은 좀 약간 이렇게 흐름에 민감한 그런 개발자분들은 그런 자기가 새로 공부한 그런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써서 저희 코너스톤 프레임워크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또 하나의 트랙이었습니다. 두 가지 트랙을 갖다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코너스톤 프레임워크의 구성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하단에 require.js라든가 언더스코어라든가 백본,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jQuery라든가 부트스트랩,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개발자들이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MVC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도 백본 말고 엠버라든가 앵귤러라든가 굉장히 많은 프레임워크들을 널어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UI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도 부트스트랩 말고 jQuery 모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갖다 널어놓고 비교를 했을 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바일에서 그럴듯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놈들을 골라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거 모아놓은 것 자체도 하나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모아놓은 각각들의 어떤 정합성을 맞추는 것, 그리고
이렇게 부트스트랩 2.0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3.0이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됐지만 2.0 같은 경우에 좀 부족했던 그 모바일에서의 그 UI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조그마한 기여를 보태서 코너스톤이라는 이름으로 패키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공을 들인 부분이 문서입니다. 저희 보시면은 저희가 그 cornerstone.sktellecom.com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있고요. 근데 이게 URL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지금 코너스톤 할 때 COR에 R을 좀 빼먹거든요. 네, CORNERSTONE cornerstone.sktellecom.com에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라이브 도큐멘트라는 이름의 그 문서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게 이제 저희 코너스톤 프레임워크의 그 각각 제공하는 기능 각각에 대해서 그 설명을 매뉴얼 형태의 설명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오픈을 했는데요. 코너스톤 개발자 가이드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가이드 하는 대로 한 스텝 한 스텝 따라가면 튜토리얼 형태의 문서이고요. 이렇게 코너스톤을 갖다가 쓰는데 어려움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한번 아쉬우니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코너스톤 홈페이지고요. 코너스톤에 대한 간략한 어떤 그 소개 같은 게 있습니다. 한 페이지짜리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오늘 포럼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모를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진행할 공모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하는 그 링크가 달려 있고요.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강의 자료들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것들을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코너스톤 그 프레임워크라든가 코너스톤 런타임의 소스를 갖다 GitHub에다가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코멘트를 달아두시거나 아니면 블로그에다가 어떤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고맙게 받아들여서 저희 코너스톤 개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너스톤 라이브 도큐멘트입니다. 이렇게 매뉴얼 형태의 문서이고요. 이게 보시면은 저희 개요소부터 이렇게 저희 굉장히 고마운, 굉장히 좋은 개발자분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분을 갖다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발 알고 있는 건 다 쏟아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읽을만 해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렇게 읽을만한 가치가 있고요. 요 내용이 오늘 기념품으로 나눠주신 그 책자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한 달쯤 안에 한 번 더 개편을 할 겁니다. 좀 더 내용을 갖다 다듬어서 한 번 더 개편을 할 겁니다. 계속 이렇게 사이트를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튜토리얼인데요. 튜토리얼 사이트인데요.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가실 수 있고요. cornerstone.sktellecom.com에 가이드 / 하시면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개, 이게 PPT를 갖다가 한 장 한 장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 환경은 어떻게 꾸미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듭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프레임워크고 하나는 런타임입니다. 런타임은 현재 HTML5가 디바이스 API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라우저 벤더들이 이걸 갖다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줘야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 디바이스 API는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도구가 코너스톤 런타임입니다. 그래서 코너스톤 런타임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샘플 웹 앱을 샘플 하이브리드 앱을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 문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너스톤을 갖다가 만들고 이렇게 뭘 했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SK텔레콤에서 HTML5를 적용해서 이렇게 뭔가 서비스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경험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으고 녹여서 이렇게 정제한 것이 코너스톤인 거고요. 그래서 HTML5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렇게 좀 소개를 좀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착한 프로젝트인데요. 말레이시아 농촌 지역을 위한 R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저희는요. 그래서 저희 농촌 지역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열악하고 IT 인프라도 열악한데 소외된 농촌 지역에다가 어떤 센터를 건립하고 거기다 네트워크하고 장비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서 공부를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 분들이 이렇게 자기네들 특산품을 갖다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그 쇼핑몰에다가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굉장히 착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놈은 저 요구사항이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트워크가 좀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좀 동작을 할 수 있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특산물 사진을 갖다가 홈쇼핑에다 올리려다 보니까 장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렇게 카메라 같은 그런 디바이스를 좀 액세스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한 것이 저희 코너스톤의 런타임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그 T나라고요. 이게 저기 SK텔레콤의 그 제목들이 좀 오글거리는 게 많아요. 저희 뭐 이렇게 코너스톤의 심장 오글거리다고 그랬는데 제가 만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티나도 어떤 오글거리는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SKT의 사내용 SNS 서비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는 게 제 핸드폰이고요. 이게 저희 티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로그인을 해봅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로그인 됐습니다. 저기 보시는 이 화면이 이게 저기 웹화면입니다. 웹으로 만든 화면인 거고요. 한번 이렇게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 예, 오늘은 이준호 매니저님의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소식 같은 거 좀 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좀 볼까요? 제가 속한 팀이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팀인데, 저희 팀은 저기 주례 보고를 이 티나 가지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은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뭐지? 그래서 저희가 그 사내 문서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암호를 걸어서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첨부 문서를 볼 적에 일반적인 뷰어로는 못 보고요. 특별한 뷰어가 이런 버그다. 특별한 뷰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런 특별한 뷰어를 갖다 호출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저기 열린 이 문서가 이렇게 평범한 워드지만 사실은 DRM을 해석해서 암호를 해석해서 보여주는 기특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놈은 저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까 저희가 ID 패스워드를 넣고 이렇게 인증을 했잖아요. 그게 저기 사내 인증을 위한 네이티브 앱이었습니다. 이렇게 웹 화면이 아니고요. 네이티브 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내 문서를 갖다 보기 위해서 DRM 뷰어를 보았는데요. DRM 뷰어도 네이티브 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새로운 글을 올릴 적에 센서 값이라든가 카메라에서 이렇게 데이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다거나 이제 이런 디바이스 연동이 필요한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죠. 그러니까 네이티브 앱하고의 연동, 그 다음에 저기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코너스톤 런타임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런 예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코너스톤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폴미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그거보다 플러스된 게 좀 더 있거든요. 같이 좀 도와주시죠. 예, 지금 설문을 하나 할 텐데요. 아까 참여하셨던 설문은 저희가 이렇게 설문지형 풀이라고 이름 지은 설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전통적인 설문이죠. 이렇게 설문지에다가 체크해서 제출.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원래 이 솔루션을 갖다 원했던 조직이 저희
그 교육 조직입니다. FMA라고 불리는 교육 조직이고요. 거기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합 교육을 갖다 담당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제공할 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루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이렇게 잠을 갖다 한번 싹 깨우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인터랙션을 하고 소통을 하면 이렇게 즐거워지고 잠이 깹니다. 이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고요. 도와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계신 그 브라우저를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그 polme.sk.com에 1451번을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olme.sk.com만 치고 거기 나오는 화면에서 1451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아, 지금 저기 8분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10분, 예, 그쵸. 예,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힘내주십시오. 아, 예, QR코드 찍힐지 모르겠네요. 예. 한 30분 넘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오셔도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보고를 주십시오. 저희 좀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예, 오늘 프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 한 분도 답을 안 주셨고요. 예, 주시겠죠? 도와주십시오. 아, 서버랑 연결이 끊어졌군요.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벌써 40분 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예, 아쉽지만 다음 설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받을까요? 예. 예, 좀 불안했었습니다. 예, 불안했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의견 고맙게 받고요. 다음엔 좀 더 멋진 경품 많이 준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또 여러 경로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 어느 게 가장 적절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아, 요번엔 주관식입니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셔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서 방금 맥주가 지나갔는데 맥주가 예. 좀 성의 있게 답변을 줘도 좋습니다. 소주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예. 저희 개발팀장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이따 따지겠습니다. 예. 훌륭한 사장님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폴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 이렇게 도구거든요. 이렇게 참여를 안 해주시면 굉장히 이렇게 뻘쭘해지는 시간인데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 설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T 개발자 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약속을 좀 드렸어요. 저기 올해 11월 말에 저희가 클로즈 베타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쯤에 그랜드 오픈을 하는데요. 약속하는 그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능들 중에서 좀 관심이 가는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어떤 게 기대가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뭐죠? 측인가요? 통신인가요? 과금인가요?
이걸 좀 나눌 걸 그랬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 설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 개발자 출신이고요. 텔레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서요. 제가 이걸 알아요. 텔레콤이 이게 결코 개발자한테 이렇게 환영받는 회사는 아니고요. 근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여는 고마운데요. 조금만 더 성의 있게, 조금만 더 성의 있게. 예. 반성 많이 되고요. 근데 경품은 좋은 거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이 설문은요, 증거가 하나도 안 남아요. 익명식이에요. 누가 무슨 말 했는지 전혀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좀 막연한 질문이고 주관식이라서 이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죠. 예. 한 분만 더 답이 올라오면 마감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마지막 문항입니다. 그래서 설문은 마치고요. 예. 더 이상 응답받을 수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종료를 하겠습니다. 참, 경품 추첨 준비하시기로 하셨던 팀장님, 이렇게 잊지 말고 준비 잘 맞춰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문을 했어요. 설문을 했고,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고맙게, 저희 계획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폴미라는 서비스를 봤는데요.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HTML5에 굉장히 중요한 피처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FMI에서 교육을 위해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공지를 띄웁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 중에 설문을 할 일이 있으니까 설문에 필요한 앱을 갖다 좀 설치해서 들어와 주세요라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근데 그 말씀 듣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브라우저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렇게 설문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HTML5의 굉장히 강력한 장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얼핏 봤지만 몇 명이 참여했는지, 몇 명이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답은 어떤 거였는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공유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실시간 인터랙티브. 지금까지 웹은 이렇게 요청하면 답을 주는 그런 놈이었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주신 팀장님한테, 그리고 또 오늘 설문 이렇게 이상 없이 되도록 준비해주신 팀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코너스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자면 개발 환경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프레임워크,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런타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십니까? 그러면 저희 개발 환경은 반드시 써주세요. 라고 사내에다 얘기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아직 사내에만 오픈을 했고요. 브라우저만 있으면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갖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웹 기반의 개발 환경입니다. 이 놈은 저희가 T개발 시스템도 오픈할 적에 그 안에다 녹여서 같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말 UI가 필요한 경우, 저희가 좀 단말에다가 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외부로 UI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 코너스톤 프레임워크를 쓰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너스톤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부트스트랩의 어떤 장점들, 그 다음에 백본이 제공하는 어떤 장점들, 그런 것들 좀 잘 모아서 플러스 알파를 해놓은 게 코너스톤이라서요. 웹 UI가 필요하면 코너스톤 프레임워크를 고려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놈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고요.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 자원이 필요하다면 연락처를 가져와야 된다거나 카메라를 써야 된다거나 그렇다면 코너스톤 런타임을 쓰시면 됩니다. 코너스톤 런타임도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놈 쓰시다가 프레임워크이 됐든 런타임이 됐든 쓰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좀 넘어야 되는 산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산을 넘겠습니다. 기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 코너스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요번에 세미나를 맡게 돼가지고, 세션을 맡게 돼가지고 준비한 건데요. 일단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요번에 트위터 앱을 한번 코너스톤으로 만들어 보려고 욕심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누가 그랬냐면 전데요. 저는 CNC++ 개발자고요. 윈도우즈하고 유닉스에서는 꽤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PC 시절에는 꽤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웹에 대해서는 별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모바일로는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iOS나 안드로이드 같이 모바일 기기가 대세인 이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막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 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만의 앱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 만들고 싶었는지는 다음 장표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실행되는 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눈에 굉장히 예쁜데 제 아들놈은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iOS에 실행되는 앱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드는 앱은 안드로이드에서도 실행이 돼야 되고 아이폰에서도 실행이 돼야 됩니다. 트위터 저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도 잘 쓰고 있고요. 근데 이게 트위터에서 굉장히 계속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근데 트위터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저한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게 나쁘더라고요. 저는 제가 관심 있는 어떤 개발자분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정보 소스들을 갖다 그룹으로 묶어놓거든요. 리스트로 묶어놓는데 지금 현재 트위터 앱에서 리스트에 접근하려면 제 프로필을 선택을 해야 돼요. 메뉴를 선택해야 되고요. 화면을 갖다가 스크롤해서 위로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제서야 리스트라는 메뉴가 보여서 리스트를 보고 내가 원하는 어떤 리스트를 찾아서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한 두 번만 누르면 거기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보기까지의 경로가 굉장히 길어졌고요. 이건 제가 원하지 않는 피처였는데 저한테 그냥 애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답답해.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됐고, 시작은 종이에다가 연필로 끄적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들기를 메뉴를 홈 메뉴, 그 다음에 어떤 리스트 메뉴를 갖다가 맨 위에다가 놓을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 메뉴를 갖다 선택을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들을 나열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리스트를 선택을 하면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기사를 보여줄 거고요. 그 기사의 판넬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 판넬은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을 쓴 사람의 어떤 모양, 아바타가 보여지고, 그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트위터 아이디, 그 다음에 그 기사가 작성된 시간, 그리고 내용,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좀 찾아봤죠. 필요한 재료가 좀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코너스톤의 라이브 도큐멘트를 뒤져봤습니다. 라이브 도큐멘트를 보면은 샘플 페이지가 있거든요. 코너스톤이 있고, 라이브 도큐멘트를 보면은 중간에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있고요. 중간에 종합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참, 이게 왜 라이브 도큐멘트인지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결과물들, 코너스톤의 결과물들이 있고요. 그 결과물들을 갖다 볼 수 있는 어떤 샘플 코드를 갖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 코드 안에서 이렇게 뭔가 수정을 하면
그게 저희 그 위의 결과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그냥 죽은 문서는 아니고 살아있는 문서에 대해서 라이브 도큐멘터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까 다크라는 말을 갖다가 화이트라는 말로 바꿨는데 그래서 위의 테마가 화이트 테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가 있다는 거 좀 자랑을 좀 드렸고요.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이 과제는 죽는 과제가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공개하는 그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 종합 테스트 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료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뒤져봤더니 그 앞단에 제가 이렇게 원하는 그 메뉴를 갖다 나열하는 어떤 그 도구로 이 나부바라는 걸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골랐고요. 당첨 골랐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밑에 내려보니까 리스트 뷰라는 놈이 있는데 이게 하는 일이 내가 이렇게 트위터 기사를 보고 싶은 리스트 목록을 보고 싶은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렇게 찜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뷰하고 나부바만 있으면 뭔가 할 수 있겠어. 이게 의외로 모바일에서 뭘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재료가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만 있어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 놈은 웹 앱이기 때문에 이놈을 호스팅할 수 있는 어떤 서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EC2 클라우드를 갖다가 할당을 받았고요. 옛날 같았으면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네트워크 설정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굉장히 한참 걸려야지만 내 기계가 하나 확보가 됐는데 이거는 클릭 몇 번 하니까 뭐 순식간에 인터넷에 열려있는 서버가 하나 나한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버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 서버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가지고 제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감동스러웠습니다. 아마존의 EC2 훌륭합니다. 근데 저희도 곧 나옵니다. T 개발자 센터의 디파스라는 놈이 아마존의 EC2하고 좀 유사한 놈이고요. 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너스톤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좀 만들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디렉토리 환경을 갖다 좀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코너스톤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다던데, 이렇게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바닥부터 내가 직접 개발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라이브러리 셋을 가져다가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또 이렇게 프레임워크라는 놈도 뭐 MVC 프레임워크 있는 거고, UI 프레임워크 있는 거고, 유틸리티 프레임워크 있는 거고,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어느 분야에 어떤 프레임워크들이 있는지 찾아야 됐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프레임워크 찾아야 됐을 거고요. 몇 개를 갖다가 분야를 선택했으면 그 분야에 있는 나열된 어떤 경쟁 제품 중에서도 어느 게 좋은지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됐을 겁니다. 이렇게 나름의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뭔가 찾아냈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랐다면, 그래서 이제 Require.js 백본 부트스트랩을 쓰기로 골랐다면, Require.js를 갖다가 다운로드해서 복사를 해야 돼서 디렉토리 만들어야 됐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백본을 다운로드하고 복사했었어야 됐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부트스트랩도 설치를 했어야 됐을 거고, 마지막으로 Require.js의 컨피그레이션을 맞춰줘야 됐을 겁니다. 근데 딴 거는 뭐 그냥 다 그렇다 치는데 이 설정 맞춰주는 게 이게 조금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손이 좀 많이 가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좀 무의미한 노력인 거죠. 무의미하게 힘든 노력인 거죠. 근데 저는 코너스톤을 갖다 쓰기로 결심한 덕분에 그냥 코너스톤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어떤 폴더에다가 복사해두고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냥 한 방에 끝이 난 거죠. 이렇게 뭔가 큰 짐을 하나 번 거죠. 요건 스킵하겠습니다. 이 광고성 멘트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디렉토리 구조도 만들어졌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나의 어떤 노력을 부어서 뭘 만들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해본 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목록이 보이고, 스크롤을 하면 이렇게 스크롤이 되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거를 한번 만들어보자, 확인해보자, 라는 욕심이 든 거죠. 처음엔 딴 건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냥 HTML 파일을 갖다가 만들었죠. HTML 파일 안에다가 나부바를, 아까 우리 부트스트랩 강의 들었잖아요. 거기서 나부바를 끌어다가 이렇게 놨고요. 메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리스트 뷰입니다. 리스트 뷰를 이렇게 영역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LI 통해서 기사 하나하나를 챙겨 넣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져서, 한 단계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화면 전환 효과였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홈에서 기사 목록을 좀 보고 싶은 거였고요. 리스트에서 리스트 목록을 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적에 그냥 이렇게 뭔가 좀 뒤집어지는 효과를 갖다 좀 보여주면서 심심하지 않게 건너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게 멀티 페이지 라우터라고요. 저희가 코너스톤에서 이렇게 좀 기여한 부분인데요.
SPA, 싱글 페이지 웹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싱글 페이지, 하나의 그 HTML 파일 안에다가 여러 개의 화면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면들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근데 화면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적에 웹서버에 가서 다시 이렇게 파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반응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만든 개념이, 제한된 개념이 SPA이고요. 저희 멀티페이지 라우터는 그런 그 구조를 꽤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홈에는 저기 이런 URL이 할당되고요. 그래서 그 URL이 아티클이란 URL이다. 그래서 아티클이란 URL이 할당됐고, 그 다음에 저기 리스트 뷰에는, 리스트 페이지에는 이런 URL이 할당됩니다. 그래서 저기 리스트라는 URL이 할당됩니다. 그래서 거기 리스트 페이지에는 그런 URL이 할당된다. 그리고 그 URL이 호출됐을 적에, 그 페이지가 선택이 됐을 적에는 어떻게 화면을 갖다 구성해라. 렌더라는 함수. 그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멀티페이지 라우터를 쓰면 SPA를 조금 더 이렇게 적은 코드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화면 전환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화면 전환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해야 될 일은 뷰를 작성을 해야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리스트, 그 HTML 파일 안에 이렇게 태그로만 구현되어 있던 놈을 자바스크립트에 어떤 로직을 입힐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이렇게 정제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뷰라는 놈은 화면을 담당하는 놈이고요. 그 객체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되어 있는 거는 어떤 뷰라는 객체를 정의하고 트위터 뷰라는 객체를 정의하고 그 객체의 그 렌더라는 그 함수에다가 이런 돔 구조를 HTML 태그 구조를 이렇게 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HTML로 구현됐던 화면을 이렇게 그 뷰 객체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뷰에다가는 이렇게 뭔가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면은 아이콘이 하나의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저기 아이디, 그 다음에 그 텍스트, 이런 놈들이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화면 레이아웃하고 상관없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그 데이터, 본연의 데이터, 그것만 모아서 모델을 정의했습니다. 이게 모델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렇게 백본이 제공하는 모델을 익스텐드해서 제가 이렇게 나름의 어떤 객체를 정의하는 것으로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그 모델이 갖춰졌고 뷰가 갖춰졌습니다. 이제 그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저기 아까 그 백본에서 보면은 백본이 제공하는 어떤 템플릿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템플릿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버에서 그 HTML을 갖다가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서 내려보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파워풀해지면서 브라우저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백본이 어떤 그 템플릿 엔진을 제공하는데 저희는 저기 핸들바라는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백본이 제공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템플릿, 느낌표,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 아래 트윗, 뷰, .템플릿이라는 파일이 있으니 그걸 가져다가 우리 씁시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require.js에다가 모듈 형태로 요구하는 이게 뭐냐면은 이 백본은 백본.js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로드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런 템플릿 같은 거는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요걸 갖다 이렇게 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로드하는 어떤 그 기술은 뭔가 좀 추가 코딩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런 추가 코딩을 그 코너스톤 안에다가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로드를 통해서 이 템플릿을 가져와서 그 렌더라는 함수 안에서 이렇게 돔트리를 꾸미는 렌더라는 함수 안에서 그 템플릿 엔진에다가 저희가 이 모델을 어사인 시켜서 트윗 뷰 템플릿이라는 그 템플릿에다가 그 모델을 어사인 시켜서 여기 그 자리마다 아이콘에다가는 그 아이콘 패스를, 그 다음에 저기 그 유저네임에다가는 유저네임, 사용자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말 의미 있는, 모양은 계속 똑같지만 이게 계속 의미 있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냥 잘 되고 있다는 걸 좀 상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저희 이게 좀 억울한 게 이게 좀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그냥 개념적으로는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 트위터 API를 웹 레스트풀 API를 호출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진짜 그 트위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도큐먼트랑 어사인 시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서버랑 연동이 됐습니다. 이 끝이네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지금 실행시킨 건 브라우저고요. 이 브라우저에서 제가 북마크를 걸어놓은 게 있어서 예, 이게 저기 그 아마존 EC2 서버에다가 북마크를 걸어놓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의 트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스트 페이지고요. 이거 좀 억울한데 이게 살짝 넘어가는 게 보였나요? 이게 단말에서는 훨씬 전에 이게 부드럽게 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 제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이렇게 어떤 그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 6명, 29명 뭐 이렇게 있는 리스트고요. 예, 뭔가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가 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올리신 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이게 여기까지 된다, 이게 된다, 되는 얘기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는 이렇게 샘플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제가 기톱에다가 지금 소스를 갖다가 오픈을 해놨고요. 계속 제가 어떻게 개발했는지 이력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여기서 이렇게 좀 의견 주시면, 좀 더 개선해 주시면은, 예, 아무튼.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코너스톤 프레임워크를 이용했을 때 장점입니다. 이렇게 한방에 설치, 이렇게 개발 환경을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디메이드된, 이미 만들어진 UI 위젯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 시대. 이게 옛날에는 웹 개발합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낮은 일로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웹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렇게 웹 분야, 자바스크립트 코딩 이런 부분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의 어떤 하나의 분야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중요한 시대에 적절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백본이라든가 백부트스트랩 같은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웹앱을 개발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앱입니다. 그래서 웹이기 때문에 iOS에서도 안드로이드에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